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월 대반격 공세를 시작한 이후 단일 공격에 최대 전과를 올린 공격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공격에 러시아군 한 250명, 최소 100명에서 최대 250명 정도가 살상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포격 전과가 나왔는데, 마치 지난 1월 1일에 도네츠크에서 그 직업훈련 학교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을 때려서 한 400명 살사시킨 그날 이후로 가장 강력한 이 전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또 망가지고 있는 러시아 내부 사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4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1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25대 격파, 야포 27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1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병력이나 이런 기타 장비 이런 것들이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야포는 여전히 많고요. 거의 2개 대대 정도의 야포가 박살이 났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하루 동안 26번의 교전을 했고, 이 적 공세는 모두 실패했다라고 밝혔고, 러시아가 키이우와 오데사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다 막아냈다라고 했어요. 100% 요격했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또 좀 뻥이네 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냐? 이렇게 이 피격된 모습이 나왔어요. 키이우에 있는 빌딩인데 맞았죠, 여기. 그래서 100% 요격했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과는 달리 이렇게 맞은 것도 나왔다. 그리고 오데사에서는 곡물 저장 시설이 공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말도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요격한 게 23발의 드론을 요격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큰 피해를 봤고요. 자, 폴리티코가 미국이 다음 주에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여러 언론들이나 어떤 주장들은 이 에이테킴스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또 일부는 에이테킴스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또 상반된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CNN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탄약 공급을 위해서 한국과 불가리아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한국, 불가리아와 이미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한국은 155mm 곡사포탄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죠.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이 소련제 탄약이죠. 152mm, 122mm 이런 탄약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불가리아의 지원을 받는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CNN이 밝혔고, 한국 모쪼록 화끈하게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또 CNN은 미국이 유럽 각국의 나라에다가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8월이 들어왔죠. 그런데 8월부터 F-16 전투기 조종사 교육한다고 했는데, 아니 아직도 지금 교육 계획서를 제출 안 했다고, 이 보도에 따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오전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 F-16 전투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로 한 F-16 전투기가 좀 변동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거 신인균의 군사TV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의 절단 부상자가 1차 대전 수준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지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벌써 5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의수나 의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그런 것들을 지원이 어렵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크림 주민과 러시아군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기는 어렵고, 그리고 크림 주민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고, 이러니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거죠.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남부 전선을 시찰했는데 장병 독려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자, 이렇게 남부 전선 시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남부전선, 자포리자 쪽이죠. 전선을 시찰하니까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 이 현장 지휘관들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섹터에서 뭔가 실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해야만 출세 또는 현직이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 무리한 공격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현장 순시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낳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무인 반잠수정으로 러시아, 흑해에 있는 러시아의 순찰선 두 척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 러시아군 순찰선은 기관포로 이걸 다 막아냈다라는 거고, 러시아가 스타로마이어스크 방면에서 또 역습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이게 이제 다 게라시모프가 남부전선을 순시하니까 보고 좀 해야 되니까 왜 뺏겼어? 이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반격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어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 더 깨져서 지금 우로자의 밑으로 확 밀렸죠. 여기 큰 사진 보시면 스타로마이어스케가 있고 그 동쪽에 우로자인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밀려서 지금 밑으로 쑥 내려가서 자바티네, 바자냐까지 지금 거의 근접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기를 바라고 포격거리로 기차 철도를 포격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전과를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크레미나 남부 숲에서 러시아군을 축출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크레미나 또 전황 지도를 보면 이 남부 숲에 러시아군이 전차 타고 많이 들어왔죠. 그걸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밀어내서 이렇게 경합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러시아군이 많이 치고 나왔는데 이것도 다 밀어내서 지금 경합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군 통제 지역이 아닌 거죠. 많이 밀어냈다라는 다행스러운 상황이고, 자 보신 김에 바흐무트 오래간만에 한번 보면 바흐무트도 클치슈카는 뭐 완벽하게 지금 그 장악을 했죠. 그리고 그 아래 안드리우카에서도 이 우크라이나군이 쑥 들어가서 T0513까지 들어가서 이 공세를 펼쳤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바흐무트 도심 뭐 이런 곳에서 거의 뭐 전투는 지금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 좀 소강 상태, 서로 간에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보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국가 전체를 병영 국가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징집과 동원을 확대하고 산업 역량은 군수품 생산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로 인한 체제 불안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 전국이 거대한 병영처럼 바뀌고 있으며 현대의 러시아 연방이라는 국가는 과거 소련 전체주의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가 현지 시각 8월 1일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푸틴 체제 하에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국가였지만 박해는 일반인이 아닌 주로 정적에게 집중되었었다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더 엄격한 검열법이 채택되며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러시아가 강력한 탄압, 광범위한 징집과 동원, 아동에 대한 군사 교육, 외부 세계와의 단절 등을 추구하며 과거 소련과 같은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전국이 마치 북한과 같은 거대한 병영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인 남성을 병역 자원을 쓰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러시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인 국가평의회는 내년부터 징병 연령 상한선을 현행 27세에서 30세로 높이고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기로 했던 연령 하한선 도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도 그 대상 연령이 대폭 상향됐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병사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장교는 60세에서 70세로 대상 연령이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 또는 동원해 병력 자원으로 쓰기 위한 사전 조치인데요. 러시아는 어린이들도 군사 자원으로 쓰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총기 사용 교육과 드론 조종 교육, 체험학습을 빙자한 군수품 생산, 강제 노역 프로그램을 시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이러한 병영 국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처벌되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3월 전시 검열법을 대폭 강화해 군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징집이나 동원에 불응할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사회 통제와 국가 총동원에 준하는 주민 수탈은 주민들의 큰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를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각각 12건과 20건의 정부기관 대상 화염병 공격이 보고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주요 정부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도전은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자유의 맛을 보았던 러시아 주민들이 과연 언제까지 푸틴 체제에 순응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학생들, 젊은이들 마구마구 동원하는데 이 법을 바꿔서 18세에서 21세까지 연령 한수를 조금 높여서 이제 뭐 그렇게 병력 많이 할 필요 있냐? 라고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보류야. 그대로 18세가 하한선이야. 라고 하고 또 상한선을 27세인데 아니야. 30세로 상한선을 올렸습니다. 법을 바꿨죠. 그리고 예비군도 저는 뭐 지금까지도 60세까지 예비군 동원한다는 법도 참 희한한데 병사는 65세로 그리고 장교는 70세로 늘렸다. 그래서 지난해 부분 동원할 때 동원된 50대 러시아군 예비군 장교들인데 여기 보면 지금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예, 50대 장교.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하고 비슷한 장교. 제가 과연 마음은 정말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현장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도 아니고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우리 육군 그 훈련장이죠. KCTC 거기 가서 제가 실제로 아주 짧은 거리에서 각계 전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정말 떡실신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령들이 몇 명 가서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제가 저기 가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몸이 따라줄까요? 그런데 50대도 아니고 이제 70세까지 장교들은 느려서 받겠다 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그거 다 치고 그리고 예군들 나는 이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 선택을 해서 군인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의무병으로 갈 거야. 하고 했는데 의무병 너 소총수로 가 해서 장갑살을 태워버리는 이런 상황. 야, 이거 보십시오. 중학생들 제복 입고 서 있고 중학생들 서 있는 앞에 이거 뭐 어린이집 다녀야 되는 아이들 같은데 군복 입혀서 러시아 전역에서 이런 군사 행사를 장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줄 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군복을 입혀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제복 입은 어떤 군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 또 어떤 그 복종심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이런 행사들을 전국에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 12건, 20건씩 관공서를 화염병을 던지면서 이제 공격하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냐? 러시아가 뭐 이 민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그런 국가를 운영해 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체주의 병영국가화 해 나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행동에 나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쪼록 그 행동이 확산되어서 모스크바의 봄을 만들어내는 개가를 이루면 어떨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 GMLRS 사정권 안에 병력 집결지를 만들면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교훈을 러시아가 또 잊은 것 같습니다. 헤르손 지역에 러시아가 설치한 주둔시설에서 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하이마스가 헤르손주 남부의 섬에 설치된 러시아군의 훈련시설을 GMLRS로 초정밀 포격했으며 이로 인해 단 한 차례의 포격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은 현지 시각 7월 31일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7월 하순 헤르손주 남부 해안의 자릴라흐 섬에 러시아군 훈련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일대에 대한 드론 정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자흘라르 섬은 헤르손주 남부에 마치 긴 꼬리처럼 튀어나온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동서 연장이 41km, 남북으로 4.5km의 이 섬은 전쟁 이전에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생태의 보고였습니다. 이곳은 헤르손에서 직선거리로 70km 이상 떨어진 곳이고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포병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던 곳인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을 담당하는 제22군단 예하의 동원 훈련장을 이곳에 설치하고 크림반도를 통해 들어온 병력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이곳에 훈련장을 설치한 것은 전선에서 70km 이상 떨어져 있어 우크라이나군 재래식 포병의 포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헤르손 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 제406 포병여단에는 하이마스와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남부 전선에서 운용 중이던 하이마스를 가져와 기습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타격 직전 자흘라르 섬 일대를 촬영한 드론 영상을 슬그머니 흘렀는데요. 영상 속에는 여러 대의 트럭과 상당수의 밀집병력이 대열을 이루어 훈련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곧이어 이들의 머리 위로 다수의 로켓탄이 떨어졌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이 확인한 우크라이나군 포격 중심 좌표는 북위 46도 02분 24초 2, 동경 32도 42분 39초 6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한문의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5발의 GMLRS 유도 로켓으로 해당 좌표 일대의 러시아군 밀집 대형을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이번 포격의 전과에 대해서는 소식통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1일 도네츠크 지역에서 일격에 400명 이상을 폭사시켰던 정밀 포격 작전 이후 단일 포격으로는 가장 많은 전과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헤르손 지역 후방 군사시설 피격에 러시아 측 밀 블로거들은 상당한 충격에 빠진 분위기인데요. 노바카호프카 댐 폭파 이후 한동안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던 헤르손 지역 러시아군, 당분간 밤잠 편하게 자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헤르손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그다지 없었어요. 전술 지도를 보면 이 포병 여단이 헤르손 북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주로 러시아제 그러니까 소련제 그런 그 야포들 구형이죠. 거기에 미국의 M777 포대가 하나, 포대니까 뭐 한 6문밖에 안 되죠. 뭐 그런 그 전력뿐이었는데 하이마스 이런 건 없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 헤르손 지역에서 굉장히 방심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헤르손에서 한 70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 바다 건너 있는 섬입니다. 여기에다가 훈련장을 설치한 거예요. 뭐 어떤 그 우크라이나군의 파르티잔들이 와서 공격할 수도 없고 또 포 사격 거리 바뀌고, 왜? 이 헤르손 지역에 있는 포가 뭐 구형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훈련장을 설치하면 안전하겠지 하고는 여기다가 훈련장을 설치를 했는데 이 생긴 모습이 이래요. 동서로 41km, 여기 폭이 좁은 곳이고 폭이 넓은 곳은 4.5km, 여기는 아주 좁은 곳이고, 그래서 이런 뭐 천혜의 자연 보고라고 하네요. 그래서 육지하고 가까운 이 지역에는 그래도 마을도 조금 있고 한데 이 서쪽으로 나가면 마을도 거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을도 없고 하니까 자 여기다가 훈련장 설치해 놓고 나무도 좀 있고 하니까 여기서 훈련하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쫙 촬영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훈련장 있고 트럭도 있고 병력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정확한 좌표를 딱 설정해서 때리는데 이 병력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탁탁탁탁 때리는데 이 GMLRS 탄이 정확하게 지금 명중합니다. 이렇게 딱 명중하고 자탄이 지금 터지는 것 같아요. 여기 1, 2탄입니다. 1, 2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빵빵 조그맣게 지금 화면에 보이죠? 터지고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저 육지가 헤르손 지역의 본토예요. 떨어져 있죠. 여기 이제 두 발이 딱 떨어지고, 그리고 3, 4, 5탄이 중간에 3탄, 4탄, 5탄이 딱딱 떨어져서 정확하게 타격해버려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보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250명이 살상되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보란듯이 동영상을 흘렸어요. 그래서 세보면 적어도 100명은 살상됐겠구나, 그리고 많으면 한 250명은 됐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1월 1일 도네츠크 외곽 마키우카에서 이 직업훈련은 그 필로티식 주차장에 탄약을 가득 채워놓고 위에 주둔지로 삼았던 그 지역을 GMLRS로 타격해서 한 400명 살상했던 바로 그 이후에
가장 큰 포격 전과다. 그리고 이번 6월부터 지금 이제 8월 들어왔는데 근 2달에 걸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 이후 한 번 공격에 가장 큰 러시아군의 피해를 입힌 그런 전과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대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첩은 전적으로 러시아군이 방심해서, 아니 아직도 지금 방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정찰 능력이 좋았다. 물론 뭐 이걸 전부 다 우크라이나군이 정찰했겠습니까? 미국이 위성으로 보고 가르쳐줬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는 자포리자 쪽에 있던 하이마스를 긴급하게 가지고 와서, 왜? 도로 따라 오면 되니까, 운전해서 오면 되니까. 그리고는 쏴버렸다. 그리고 쏘는 것을 드론으로 정확하게 촬영해서 공개해서 러시아군의 피해를 만천하에 알려버렸다. 자기가 뚝뚝 떨어지겠죠. 자, 이런 강력한 전과가 다시 한번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